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한숨 돌리는가 싶어서 상승 반전으로의 가능성도 열어놨었지만 그런 상승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인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인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해외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해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해지라는 부분들은요, 환율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기해야 되지만 환율 하락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그러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환해지형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어쨌건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다 낮춘 모습인데요.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에는 아무래도 경기적인 위축 국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이 경제 성장률을 낮춘 이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다시 큰 폭으로 내렸다가 또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내렸다가, 자,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그렇게 순식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투자자들이 그만큼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세를 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다. 하루 만에 1000% 정도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1000%가 아니라 1000포인트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4%대 이상, 5%대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내려갈 때는 또 그냥 철렁하는 것이 이러한 증시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내려야 일단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리지 않고 계속 그냥 올라간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고 내려간 부분 다시 상승시키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정말 이게 올라가겠다는 것이냐 내려가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상승 추세라는 것은요, 상승이 진행되고 만약에 10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한 20-30포인트 정도 내리고 다시 또 한 5-60포인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하락보다 더 크고 길게 나타나는 것이 상승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는 당연히 반대겠죠. 그런데 상승과 하락이 똑같은 포인트로 조금은 이런 식의 좀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변곡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추세가 바뀔 때죠. 즉 고점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든지 또는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방향이 좀 바뀌려는 움직임인가 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지금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 급락에 대한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락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더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돌릴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단기 급락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상승 꼭대기에서 나타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함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전혀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식들, 특히 미국 주식 중에서도 기술주들이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약간씩의 주의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경기의 우려감이 주가를 하락시킨 가장 큰 이유다라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제에 충격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길고 클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생겨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 연준이 0.5%포인트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금 같은 정도의 0.5% 정도 규모의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하원은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IMF 같은 경우도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국 주요 중앙은행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당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책을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증시를 부양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재의 나쁜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거나 조금 더 경기적인 압박감이 커지게 된다면 과연 이런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을 투자자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효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 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딱 결정을 지어주게 된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요, 약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적인 우려감을 더 키워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 확정치가 조금 이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치보다 낮았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1.3%였고요. 그 다음에 예비치 같은 경우는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치보다도 더 낮은 포인트가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확정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서 작용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000명 줄어든 21만 6천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좀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었던 고용지표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좋은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감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감원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불안감들, 고용지표의 악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좀 큰 형태의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이동을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을 때는요, 그냥 그 변동성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엔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잘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옮겼더니 그 종목은 고점이에요. 다시 그 종목 내려가고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있었던 그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변동성을 잘 타게 되면은 좋은데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석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냥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쨌든 기업 가치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국면이 더 심화됐었던 기업들은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주식에 잘 투자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종목들을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뭐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롤러코스터는 나타나겠는데 어느 쪽이 이길런지는 조금 더 두고 봐긴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이런 자본주의 경제 이런 상황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들어갔을 때는 주가는 항상 그 시점이 저점이었고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만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해외 펀드는 환해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해외 펀드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환해지라는 것은요, 환율의 변동성에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어떤 옵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간단히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환해지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이 기초자산, 즉 환율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그 종목에 대한 기초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즉 내가 A라는 주식에 투자했어. 그러면 이것이 달러로 투자한 것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기초자산, 즉 A라는 주식의 주가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거의 리먼 사태와 같은 때처럼 그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 환율 변화에 따른 투자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예전에 리먼 사태 때는 이제 키코라는 그런 상품이 있었잖아요. 환율과 관련된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해지성 상품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큰 변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환해지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해외 펀드 이름에 H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게 되는 그런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해당 펀드가 달러로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 통화로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투자하는 것인지 이 기초자산이 되는 이 기준 화폐가 어떤 것이든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만은 유로 또는 엔화 이런 것들을 기본 가치로 통화로 결정하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어쨌건 환해지는 환율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기해야 되지만 환율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발생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환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해지의 반대 개념인데요. 그냥 뭐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도 모두 반영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그 원화가 그 약세 국면, 즉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을 땐 이 환노출을 대부분 많이 선택하게 되죠. 즉 달러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1달러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달러라는 기준이 이제 달러의 약세 국면, 즉 달러가 약세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강해지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해지를 걸어놓게 된다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큰 손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큰 손실을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환율을 변동에 따른 손해는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환해지를 걸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투자 대상의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이럴 때는 환 노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원화로 다시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나요? 이게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이게 왜냐면 이제 해외 그 통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하면서 약간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달러가 기본 가치입니다. 기본 가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즉,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환 해지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화가 약세, 즉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면 환 노출을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이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가 1,000원이다. 나는 이제 기초자산이 기본 통화가 1달러예요. 그러면 이 1달러에 대해서 1,000원의 변동성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가 만약에 1,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900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그 부분들, 즉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손해가 그만큼 100원어치만큼 손해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1달러로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9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100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환 해지를 걸어주는 것. 그 다음에 1달러가 이제 원화 약세 구매를 통해서 1,100원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달러만 가지고도 내가 1,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국인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외국인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환율에 대한 상품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해외 펀드 쪽에 투자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 또 미국의 금리가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일단 달러와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환 해지를 가지고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건 이런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모양새다. 원화가 강세라고 봐야 되나요? 환율에 맞죠. 원화가 강세,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잘 정리해서 해드렸으면 좋은데, 원래 그 환율이라는 게 말이 많아요. 평가절상, 평가절하,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이게 서로 막 그냥 꼬이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더 내려가서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환 해지라는 상품을 구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S&P에서 그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또 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마이너스 0.4%, 중국은 4.8%, 홍콩은 마이너스 0.8%, 호주는 1.2% 전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1.1%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4.8%로 찍었다라고 된다라면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7%대 경제 성장률을 지키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6%를 지키는 것으로 내려갔었죠.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는 이제 6%만 지켜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의 중국 쪽 경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잘 돼야 5%대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4.8%를 잡았다는 것은 5%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어떤 위축 상황, 우려감들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약 250조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씩 둔화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싱가포르는 0%, 태국은 1.6%,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라든지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관광업이라든지 이렇게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숙박, 음식료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모습을 당분간은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S&P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보기 좀 어렵겠고요. 어쨌건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각국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책들을 이제 확보하게 될수록 이제 뭐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반응들은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다 정도로 개념이 좀 잡힐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S&P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 경기 위축에 대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부담감이 커지는 건 아니겠느냐. 재정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다. 그만큼 이런 국가의 성장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책을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리나 어떻게 본다면 다음번 FOMC에서는 양적 완화를 거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또 그 백악관 쪽에서 계속 연준에 압박 넣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미국이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일단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 정부 정책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시는 그 즈음에서 자점을 잡거나 바닥을 통과하는 상황,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별로 이제 이런 재정 지출이 확대될수록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잡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냥 뭐 더 주가가 빠질 것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재정적인 지출을 통한 재정적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은 낮춰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우려감에 따른 롤러코스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과 그 다음에 우려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센지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한쪽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변동성일 때 이쪽 저쪽 다니게 되면 더 크게 다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약세 상황이 보이게 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환해지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S&P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일본, 뭐 중국, 싱가폴, 네, 뭐 등등 홍콩 많은 그 기타 국가들의 성장률도 다 낮춰서 잡게 됐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네, 그 성장률에 대한 쇼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라면 각 국가별로 경제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핀 상태의 호황, 불황의 연속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라. 시장은 발작하듯 움직이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했다. 다시 폐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시장의 흐름을 잡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땐 아예 노력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발작하듯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 어렵다 판단될 때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지켜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장은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요. 해외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평정심 잘 유지하시고요. 성공투자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